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S&P 500이 어제에 이어서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아슬아슬하게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0.06%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0.14% 하락을 하고 다우는 0.69%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0.33% 상승했어요. 나스닥 100이 0.14% 하락, QQQ 0.12%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0.33% 올랐어요. SPY ETF 0.36, VOO 0.37%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며칠 오르다가 오늘 다시 하락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8% 하락했습니다. SOXX 0.27% 하락을 했어요. 팡플러스 주식들은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바이두 많이 올랐어요. 알리바바하고. 한동안 팡플러스 주식들 중에 10종목 중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한 3월, 4월쯤에.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주가. FNGS 0.87% 상승,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보면 1위부터 애플부터 7위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테이크 탑10 이 10개 주식 중에 약 82% 차지하죠. 1위부터 5위까지가.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또 페이스북 다들 내렸습니다. 또 테슬라도 계속 요즘 오르다가 오늘 또 하락했어요. 알리바바 4.63% 상승했어요. 바이두는 4.04%, 4%대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1.74% 상승했어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미국 테크 탑10 주에서 넷플릭스가 빠졌다고 인텔과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컴캐스트와 어도비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넷플릭스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그 주식에는 이 구성 종목에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월요일 되면은 미국 테크 탑10 주보다는 팡플러스주가 상승할 확률이 당연히 많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올랐어요. 1.8% 상승을 했어요. 대신 하락한 주들이 어플라이드, ASML, 브로드콤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한 주간을 보면 2.7% 올랐어요. 2월 초 이후에 최고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최고치 경신했죠. 다우지수도 한 주간 3.4%. 세 가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한 주였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나스닥 지수 2.4% 상승했어요. 3일 연속 최고치 경신하고 오늘도 최고치 경신했다가 막판에 조금 하락해서 0.06% 하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미국의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100% 이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중에 미국의 달러 환율이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장중에 미국 선물 가격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르내리죠. 거기다가 타이거나 코덱스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준 가격 등이 있어요. 이런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괴리율이 그 자산의 가치와 ETF의 현재의 이 종가 기준, 이걸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이 당연히 낮아야 되죠. 그 괴리율이 나중에는 다 맞춰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올랐다고 우리나라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뭐 0.5% 올랐다고 우리나라의 미국 추종하는 ETF가 똑같이 0.5% 올라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을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있죠?
9,91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9,884원. 또 미국 테크탑10 1,580원에 마감했는데 기준 가격 보면 그보다 또 더 낮아요. 1,552원. 그러면 다음날 또 열리게 되면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다음날 열리게 되면 미국의 이 주가가 조금 오르내렸을 때는 이런 기준가에 또 적용을 하게 되고 또 달러 환율 또 장중에 미국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변수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볼까요? 13,995원에 마감했어요. 5원 모자르는 14,000원. 근데 기준 가격은 14,000원이 넘었어요. 14,076원이었어요. 기준 가격이. 그런데 실제 종가는 13,995원이 되죠. 그러면 이거 기준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항상.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 72,650원 종가죠. 마감했죠. 근데 기준가는 조금 낮아요. 72,644원. 그래서 미국의 이 지수가 0.8% 올랐는데 우리는 왜 또 내렸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루하루의 오르내림의 그 괴리율 차이가 결국에는 다 맞추어서 1년, 3년, 5년, 10년을 보면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또 하나, 추가 매수할수록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내 수익률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떨어지는 거로? 절대 아니에요. 추가 매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미국 테크 탑10이라고 칩시다. 10% 수익이었었어요, 현재까지. 근데 또 사게 되면 더 오른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수익 금액을 보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0만 원치 샀는데 현재 내가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1000만 원치 샀는데 10%예요. 그럼 1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치 매수했는데 10% 수익이면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치 샀는데 7%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러나 수익 금액은 140만 원이에요. 또 내가 추가 매수하기 전에 수익이 10%예요. 그거는 어디 안 가요. 그동안 내가 벌었던 10% 수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싼 가격으로 또 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전체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동안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던 것은 그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그걸 합해서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수익 금액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 제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요즘 주식이 올라서 빨간불 켜지게 되면 말이죠. 매수할 분이 쉬고 계셔야 하는 건지요. 파란불일 때는 조금씩이라도 줍줍 모으고 즐거웠는데요. 계속 수량을 모아야 하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며칠 전에도 올라가면 즐기고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을 하면 걱정을 하고 좀 공포스럽고 떨어진다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차라리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세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장기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정액 적립식 매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내가 월급 25일 날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내가 5종목 20만 원씩 3종목 33만 원씩 사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매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예요. 비쌀 때 조금 사게 되고 쌀 때 많이 사게 돼요. 보세요. 매달 100만 원치 사요. 그런데 그 100만 원치 중에 주가가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10주를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인데 주가가 10만 원이니까 10주 사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한 달 만에 2배는 안 오르지만 계산하기 쉽게 다음 달에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주당.
그러면 10주 사던 게 5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달은 10주를 사고 어떤 달은 주가가 올라서 5주만 사요. 조금 샀죠. 근데 또 어떤 달은 그게 5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20주를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똑같은 정액 가지고 많은 수량을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은 조금밖에 못 사요. 그렇게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 평균 매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예요. 왜냐? 비쌀 땐 조금 샀고 쌀 때 내가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 주가가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평균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떨어진다고 좀 샀다가 오르면 안 사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런 방법과 정액 적립식으로 매달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그냥 사 모으는 방법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몇 달 안 됐지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지금 10년 8개월째예요. 올 가을 10월 되면 11년째예요. 이걸 보면 10,000원에 시작했잖아요. ETF가. 지금 72,650원. 610% 상승. 그러면 7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투자했다고 610% 수익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 봐요. 언제냐? 맨 처음에 10,000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목돈 넣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610% 수익을 보는 거지. 10년 8개월 동안 계속 분할 매수를 했어요. 처음에 10,000원일 때부터. 그렇게 해서 100만 원어치 샀어요. 100만 원에 대한 610% 상승하려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만 원을 다 넣었으면 그러면 그 수익을 그대로 보는 건데 분할 매수했으니까 2만 원대도 사고 5만 원대도 사고 6만 원대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10%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지수들이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수익을 보는 것은 처음에 많은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내가 대신 등락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한꺼번에 목돈 넣어놨는데 오르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심리. 그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 또 지수의 역사적인 상승을 본인들이 확신을 한다면 1,000만 원을 갖다가 100만 원씩 10번 투자하느냐 1,000만 원 한꺼번에 다 넣느냐 그 다음에 10년 후에 보면 1,000만 원 한꺼번에 다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죠. 계속 우상향하는 와중에 따라가면서 계속 비싸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싼 가격에 한꺼번에 사놨으니까 그것은 온전히 이 610%의 상승 수익을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꼭 하락할 때만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이거 주식을 사고 팔 때 파는 단타 치는 사람들 보면 일단 가격을 수익을 좀 보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야 또 살 것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걸 사지 못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사지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주식시장 내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았으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때 빠져나와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는 상태니까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수익률을 못 보잖아요. 그때 수익을 못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 사고 밖에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는 상태니까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오르는 상태의 수익률을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판들과 하고 이 가격을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특히 지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ETF 종목들은 파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수해 나가는 방법이 훨씬 좋고 나중에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댓글에도 언제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액 적립식이에요. 그것이 평균 매수 가격 낮아지는 효과예요. 그러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정한 날짜에 꾸준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속 편합니다. 또 주가의 등락에 좀 흔들리는 분들은 그러면 올라갈 때는 즐겼다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이 주가가 오르내린다고 그거하고 똑같이 국내에 다음날 장이 열리면 똑같이 오르내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죠. 장중 선물, 달러 환율, 또 기준 가격 이러한 거에 따라서 괴리율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미국 상황은 뭐 특별한 뭐 이슈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